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크리에이터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자기 성찰 어떻게 하는 건데 얘는요 진짜 메타인지를 인식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강의예요. 우리가요 특히 자기계발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뭔지, 나의 현재 지적 수준은 어떤 정도인지 등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성장을 꾀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남이 하는 거와 비슷한 성장만 꾀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네, 자기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가 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실 개념적으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곳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성장을 하고 자기의 꿈이 뭔지를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도 수강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60개의 강의가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379 얘가 내가 중시할 강의야, 이렇게 자기가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의들을 선별해내는 것,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여러분들 식별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이기를 권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관심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엔 힘을 주고 나머지는 슬렁슬렁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방향과 연결 지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자기 성찰에 대한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기초 공부를 함과 동시에 계속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 끝날 때쯤 돼서 내 삶의 꿈은 대충 이 방향인 것 같아, 이거를 찾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고 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찰하는 삶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요, 그냥 성찰 이렇게 단어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는 인식에 꼭 먼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찰을 한다는 것은 대상별, 시기별, 방법별로 구체적인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찰이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사유라고 칭하기도 하죠. 요컨대 사유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라고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를 넣고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사유라는 단어를 썼죠. 사유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는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유하라라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히만은 나치 시절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지 않습니까? 자, 가스실로 가는 그러니까 수용소로의 이송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범 재판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남미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그 재판을 쭉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보고서를 써서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아렌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히만은 정말 폭력적으로 생기고 막 눈이 이제 살기가 돋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전혀 달랐던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통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히만의 주장도 아렌트를 좀 놀라게 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나라가 나에게 요구한 것에 성실했을 뿐이고 또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가 충실히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를 너희들이 벌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언뜻 들어서는 그럴 수 있어?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600만 명을 죽인 인류사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한 것임에 틀림없거든요. 이것의 논리적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썼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는 나라나 조직이 나에게 요구한 것에 성실했어.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지. 따라서 그것을 악이라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것에 악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이히만의 사례를 볼 때 엄청 큽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유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를 찔끔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옳아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윤리라든지 또는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에 그냥 평범하게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살짝살짝의 편법들 또는 살짝살짝의 어떤 타협들, 또 약간 그것이 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것을 행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라는 성찰하며 삶을 살아는 이야기고, 이 성찰은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타적 삶, 선행의 삶, 공공선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힘의 원천, 그것이 바로 사유 속에 있다, 깊은 생각 속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한나 아렌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어릴 적부터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설도 이번에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수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방인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부조리 상황으로 와요. 알베르 까미의 소설에 이방인에 등장하는 여러 상황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주인공인 메르소의 행위를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행위들이 자꾸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도 부조리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일상과 부조리한 행동들, 이게 세상을 뒤엎고 있다는 것이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설의 말미에 이제 깜빵에 가는 거죠. 거기에서 멜소가 신부님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과정에서 나다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말미에 잠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조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 하고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알베르 까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항적 도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다운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이방인의 메르소를 통해서 말미에 까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소설이 하나 있죠. 헤르만 헤세의, 저는 이것을 반페르소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이죠. 너무너무 알려진, 우리도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무려 4번이나 읽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 과정을 보면 계속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뭐뭐됨의 어떤 삶이 강요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면적 속성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결국은 아래서 깨어나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겁니다. 아프락시스 뭐 이런 단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쭉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나 또는 알베르 까미나 또는 헤르만 헤세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보통의 윤리관 또는 성공신화 이런 데에 현혹돼서 우리가 페르소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세요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적 순수 욕망에 의거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항상 사유하라,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모아가 보기로 하죠.